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고급 강좌 14번째 시간으로 언제 태어난 일간이 무엇을 깔고 있나, 이렇게 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언제 태어난 일간이 무엇을 깔고 있나, 이 얘기는요, 이 사주 구성에 있어서 어떤 월지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지는 어떤 것인지 월지와 일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언제 태어난 일간이 무엇을 깔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텐데요. 이 사주 구성에 있어서 이 월지와 일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은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사주팔자 8글자를 딱 봤을 때 이 사주가 괜찮은 사주냐, 괜찮지 않은 사주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사주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주가 좋다, 나쁘다. 혹은 사주의 그릇이 크다. 아니면 그릇이 작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뭐 사주가 기격사주다. 뭐 질이 떨어지는 사주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존재감 있게 자기 역할을 잘 하겠구나. 일생에서. 이 사람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존재감을 갖고 존재감 있게 자기 역할을 잘 하겠구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주가 괜찮은 사주냐, 안 괜찮은 사주냐를 단번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딱 하면은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 사주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사주구나, 이걸 딱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주를 딱 보든지 이 사주는 그래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존재감은 있겠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괜찮은 사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자마자 이렇게 단박에 이 사주가 괜찮은 사주인지 안 괜찮은 사주인지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지와 일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주학이라는 것은 절기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간 지지가 있으면 이 지지라는 것은 절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지를 나타내잖아요. 지지가 이제 자월서부터 쭉 돌아갔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게 이제 하루로 따지자면 인시에 해가 떠가지고 한 술시에 해가 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해자축 여기는 이제 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1년으로 따지자면 이 자라는 것이 가장 추울 때입니다. 이제 동지가 있는 때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 5월이 가장 더울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묘라는 것하고 이 유라는 것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봄과 가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뭐 자월에 태어났느냐, 뭐 묘월에 태어났느냐 이런 것이 그 하나하나의 절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주라는 것은 언제 태어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울 때 태어났느냐, 추울 때 태어났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주학을 절기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중 월지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월지의 영향이 왜 크냐면요, 이 사주를 봤을 때 지금 이 월지, 이 임목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 월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이제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 그걸 판단할 때도 다른 데는 다 100점씩 줘요. 100점씩 주는데 이 월지는 200점을 주죠. 그러니까 이 월지라는 자리는 앉아있는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 2배에서 2배 반의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월지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바로 어머니 자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태어났느냐, 그 선천적인 배경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노력인가요? 그렇지 않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수천억 재산을 가져요. 재벌 아들로 태어나면. 그런데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 중에 월지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절기가, 그러니까 월지를 말하는 거죠. 태어난 절기가 일간과 잘 맞을 때 사주의 구성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사주의 구성이 좋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태어나기를 언제 태어났냐면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울 때 태어났죠? 상당히 추울 때 태어났는데 일간이 오화예요.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일간이 오화가 아니라 병화예요. 병화. 오화가 아니라 병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청간이 병화예요. 그러면 태어나기는 아주 추울 때 태어났는데 일간은 아주 뜨거운 태양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 구성이 안 맞으니까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그 존재감이 좀 약해진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구성이 잘 맞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4월에 태어났는데 그 일간이 간목이다. 그러면 구성이 잘 맞으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일에 있어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고, 내 인생에서,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잘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구성이 잘 맞으니까. 그래서 태어난 절기가 일간과 잘 맞을 때 사주의 구성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사주의 구성이 좋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와의 구성이 좋은 상태에서 일지까지 구성이 좋으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가 하는 일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그 사회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좀 잘 산다, 이런 사람들은 사주 구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월지나 일지가 전부 다 구성이 안 맞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서 그 사주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지하고 월지가 구성이 다 좋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드물고요. 그리고 일지하고 월지가 구성이 다 나쁜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드뭅니다. 최소한 일지든 월지든 둘 중에 하나는 구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와 일지 모두 구성이 안 좋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구성이 좋고 안 좋은 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이전에 강의를 드렸던 음권 양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를 설명을 할 때도 이 일주가 구성이 좋고 안 좋고 이것을 음권 양권으로 따졌잖아요. 그와 똑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권 양권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잖아요. 그러면 묘서부터 신까지는 양권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묘진사오미 신은 양권에 해당이 되고, 유술 해자 축이는 음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권은 양권끼리, 음권은 음권끼리 모여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청간의 경우에는 그 을목이라는 것은 이 지금 빗줄을 묘하고 유 사이에 이 빗줄을 친 것이 그 땅이라고 했을 때 땅 위로 나오는 그 새싹이 을목에 해당이 되고 땅 밑에 뿌리를 박은 나무가 간목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무토라는 것은 벌판을 나타내고요. 땅 위를 나타내고 기토라는 것은 땅 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병화라는 것은 하늘의 태양을 나타내고 정화라는 것은 밤의 달빛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계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나타내고 임수라는 것은 땅속에서 뿌리를 감싸고 있는 지하수, 땅속에 있는 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경금이라는 것은 열매를 나타내고 신금이라는 것은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권은 양권끼리, 여기에 모여있는 것처럼 양권은 양권끼리 있을 때 구성이 좋고 음권은 음권끼리 있을 때 구성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또 지장간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음권, 양권을 따로 나눠서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목부터 한번 예를 들 텐데요.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지금 이 사주는 인월에 태어났죠? 인월에 태어난 간목이 자수를 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연하고 신은 볼 필요 없고 일단 4개만 보자고요. 물론 이 천간이 충국을 받는다든가 각병충으로 충국을 받는다든가 밑에 자수가 뭐 자호충으로 충국을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는 또 달라지죠. 달라지지만 일단은 4개만 보자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주는 인월에 태어난 간목이 자수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주는 4월에 태어난 간목이 진토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이 사주를 딱 보자마자 이 왼쪽에 있는 사주는 좀 괜찮은 사주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주는 좀 힘든 사주구나. 이것을 단박에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월지라는 것이 어머니 궁을 나타내잖아요. 이 어머니 궁이 사주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월지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한테 태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벌 아들로 태어나면 재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잖아요. 뭐 부모가 맨날 술이나 먹고 뭐 이혼하고 막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자식도 제대로 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지는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일지도 중요한데 이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궁을 나타내요. 배우자궁. 그러니까 이 일지가 구성이 좋으면 그리고 이 사주 구성에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 일주라는 것이 나 자신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도 이 2글자 일주에 해당되는 2글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주만 좋아도 그 사람의 이 일주의 구성이 좋으면 이 사람이 좀 끈기가 있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 좀 끈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주가 구성이 좋으면요. 그런데 월지도 좋으면서 일지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지와 일지의 구성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삶에 있어서 존재감이 있고 이 구성 자체가 좋으니까 그 인생을 살면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렇게 그 구성이 안 좋을 경우에는 두각을 나타내기가 힘들고 내 인생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가 어렵죠.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사주를 봤을 때, 이 특징이 뭐냐면은 같은 권에 있죠. 인월하고 간목은 같은 권이에요. 그리고 자수도 같은 권입니다. 그리고 사화하고 간목은 다른 권이에요. 그리고 진토도 다른 권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보냐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인목만 딱 봤을 때 이게 구성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음권 양권이라는 이론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려갖고 거기에 맞춰서 보면 되는데 이 같은 다른 권에 있는 것은요. 다른 권에 있는 것은 지장간을 봤을 때 무슨 겁재가 있다든가 충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볼 때에요. 겁재가 있거나 충국이 발생하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쪽은 구성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화라는 것이 그 지장간이 병경무예요. 병경무고 이 진토는 지장간이 무을개입니다. 무을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경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인 나와 갑경충으로 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화 자체가 그 굳이 뭐 음권 양권 이걸 안 따지더라도 구성이 별로 좋지 않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에는 지장간이 을개무인데 이 간목하고 을목은 겁재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임목은 지장간이 갑병무예요. 갑병무니까 이 충돌이 생기는 게 없죠. 충돌이 생기는 게 없고 이 자수도 그 지장간이 임수하고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 지장간이 그 똑같은 간목이 있고요.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가 그 식신상간에 해당하고 이 토기운이 목국토로 재성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기운은 수생목으로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돈이 많은 부모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내 배우자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나를 대해줍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 갑경충으로 깨지는데 이 깨지는 경금이 금금목이니까 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에 해당이 되는데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 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토기운 같은 경우는 이제 목국토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직장도 별로 안 좋아요. 직장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이제 겁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또 돈 때문에 이제 그 고생하는 그런 배우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좋을 때에는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구성이 나쁠 때에는 나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네 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나머지 네 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여기에 뭐 충국을 받는다든가 뭐 그럴 때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구성이 좋다 그래서 반드시 배우자 그 어머니 보기 좋고 자식 보기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반드시 부모 복과 배우자 복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구성이 좋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를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지가 구성이 안 좋죠. 월지가 오화인데 오화는 간목하고 구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지를 보면 그 구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있잖아요. 그 일지는 이제 배우자궁은 구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유금하고 그 인유 원진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유 원진살이 되니까
원진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지 자체가 이 월지는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지 자체가 이렇게 그 구성이 좋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좀 끈기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여성분인데 그 지금 현재 버스 기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버스 기사를 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아, 여자가 보통이 아니다. 좀 억척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운을 보면은 지금 12살서부터 21살까지가 경진 대운이거든요. 근데 천간이 갑경충으로 깨집니다. 그렇죠? 천간이 갑경충으로 충국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15살 때 이제 천간은 갑경충으로 깨지는데 이 15살 때 보면은 이 일년운이 또 갑술년이에요. 갑술년으로 그 술이 들어오면서 인호술 화국이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한테는 그 화국이 생성이 되면서 이 목기운을 한꺼번에 그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친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200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해갖고 그 뭐 유흥업소도 남편하고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좀 특이하게 그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예,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은 몇 천만 원을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도박이 그 TV나 뭐 광고에 보면 사람들이 다 돈을 잃고 막 사기당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돈을 따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하여튼 그 인터넷 도박을 해갖고 몇 천만 원을 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유흥업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유흥업소 하던 여자랑 그 남편이 바람이 나갖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 초에 이혼을 하고 현재는 그 버스기사 자격증을 따갖고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억척 30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뭐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나름대로 또 그 상당히 억척스러운 면이 있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지금 그 일지는 괜찮은데 구성이 괜찮은데 월지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요. 일지가 좋든지 월지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좋으면 물론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둘 중에 하나라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둘 다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그 막 성공하고 어떤 전문 분야에서 특별히 뭐 성공을 했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 중에 두 가지가 다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병화를 한번 볼까요? 을목을 한번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을묘일주예요. 을묘일주고 그 4월에 태어난 을목이 묘목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태어난 을목이 묘목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4월이라는 것은 그 더울 때잖아요. 여름인데 그때 이제 을목이라는 것은 그 땅 위로 솟아나는 그 새싹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4월에 태어난 을목은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묘목을 깔고 있는데요. 이 을묘일주 자체가 상당히 끈기 있고 고집이 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수월에 태어났다. 수월이라는 것은 그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 그 환절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막 추워지는 그때인데
그때 새싹이 이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성이 전혀 안 맞죠. 그런 상태에서 또 깔고 있는 게 해수예요. 해수면은 잘 보세요. 밑에 지지에 깔고 있는 게 이제 그 새싹이 자라려면 땅에다가 뿌리를 단단히 박고 그러고선 땅 위로 이렇게 솟아나야 되는데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를 박을 때가 물이에요, 물. 해수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죠.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일주는 좀 의지도 약하고 상당히 좀 육식갑자 중에서 좀 약한 일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구성이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장간을 한번 보자고요. 이 술토에는 신정무라는 무신정이라는 지장간이 있거든요. 이게 을신충으로 깨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는 인간무예요. 인간무인데 을목하고 간목은 겁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겁재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생화, 금금목, 그리고 목국토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어머니가 부모가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그런 형제 같은 배우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부모는 돈이 많고 그리고 배우자는 형제처럼 나를 잘 대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네 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사화가 또 사해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네 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네 개만 봤을 때, 이 월지와 일지만 봤을 때에도 이것만 봐도 이 사주는 그래도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병화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인월에 태어난 병화가 진토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수월에 태어난 병화가 자수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기에 이 임목하고 병화는 다른 권이니까 임목은 음권이고 병화는 양권이니까 이건 구성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이 인월이라는 것은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월이 음력 1월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지장간을 보면 지장간이 갑병무거든요. 여기 병화가 들어있고 무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월이라는 것은요. 이제 봄을 나타내기 때문에 태양을 나타내는 이 병화처럼 따뜻한 기운이 있고 그리고 이 무토가 들판을 나타내거든요. 땅 위에 벌판을 나타냅니다. 땅 위로 이제 새싹을 돋아나게 하려는 그런 기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임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고 병화는 잘 어울려요. 12운성에서 이 병화에서 장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임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인일주도 상당히 좋고요. 인월에 태어난 병일과는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병화가 진토를 깔고 있어요. 이 진토를 봐도 지장간이 을계무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을이라는 새싹이 이 무토라는 들판 위에 딱 있는데 여기서 비가 와요. 개수가. 그러면 잘 자라겠죠. 거기에다가 햇빛까지 비춰주면 그 새싹은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상당히 구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술토는 그 가을하고 겨울 사이의 그 환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할 때, 겨울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인데, 그때 하늘에 떠 있는 태양하고 구성이 안 맞죠. 구성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구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존재감을 나타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장간을 한번 보자고요. 이 지장간을 보면 지장간이 무신정인데 병화하고 정화는 겁지관계예요. 그리고 자수라는 것은 그 추울 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자일주 자체가 구성이 안 맞죠. 이 자수가 이제 그 지장간이 임하고 갠데 임수가 병임충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걸 뭐 지장간을 보고서는 아 겁재가 있으니까 이거 안 맞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금방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 음권 양권을 그 알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판단하기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이 사주는 그래도 그 존재감이 있는 사주구나. 무슨 일이든지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주다. 그리고 이 사주는 그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내가 두각을 나타내기 힘든 사주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처럼요. 두 개가 월지와 일지가 두 개가 다 구성이 맞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도 구성이 맞는 게 좋고, 이 두 개가 다 이렇게 구성이 안 맞을 때에는 그 삶을 사는데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재정적인 거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게 뭐 똑똑하지가 못하다든가 아니면은 그 존재감이 없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자기 사주를 보신 다음에 또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그 미리 알았잖아요. 미리 알았다는 것은 50%는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안 해서 이런 걸 모르고 사시는 분은 그냥 사는데 이제 사주 공부를 통해서 내 사주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더 그 성공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그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30대 중 81년생이고요. 이분이 미월에 태어난 병화가 신금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월이라는 것은 같은 건이잖아요. 같은 건인데 구성이 좀 안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 병화하고 미월은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병화라는 것이 이제 그 가장 그 더울 때 그러니까 4, 5 가장 더울 때를 나타내는데 이 미토라는 것은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이렇게 기울어질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장간도 그 병화가 아니라 그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 입장에서는 겁재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미토하고는 그다지 그렇게 그 구성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신금을 깔고 있어요. 신금을 깔고 있는 것은 그 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은 현직 여성 방송 작가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 리포터랑 뭐 행사 진행 아나운서 뭐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방송계에 입문을 했다가 이제 2008년도부터는 이제 방송 작가로 이렇게 입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글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의외로 소설가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보다는 방송 작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성분이 그 미인이고 그 현직 여성 방송 작가라는 것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에요. 이 방송 작가라는 게.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그 왕성하게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자체가 일단은 미토는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이 신금을 깔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월지든 일지든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이 사주 구성 자체가 대체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지도 그렇고요. 지지도 대체적으로 그 양권으로 돼 있고요. 양권으로 돼 있고 그 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여성 방송 작가고 이번에는 경일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일관은 제가 그 좋은 예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월에 태어난 경금이 진토를 깔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천간이 갑경충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일간인 내가 충국을 받는다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월지하고 일지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일간이 충국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분은 자식 자리에 이렇게 진진자영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시지에 자영이 있으면 자식 복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추걸에 태어난 경금이 술토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성이 다 안 맞는다고 봐야죠. 구성이 안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추걸이라는 것은 그 겨울하고 봄 사이에 그 환절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좀 추울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경금이란 말이에요. 경금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하고 그 겨울이 끝났을 때 그 계절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금이 술토를 깔고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그 가을하고 겨울 사이 환절기인데 이것도 구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축토를 보면 지장간이 기신계거든요. 기신계인데 이 신금이 들어있어서 겁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토라는 것도 지장간이 무신정인데 이 신금이 들어있어서 겁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천간에도 이 옆에 겁재를 깔고 있고 비견을 깔고 있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이런 것은 이 지지도 또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월지하고는 또 축술 형살이고 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그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부등호가 없잖아요. 두 개 다 별로 좋지 않은 사주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월지와 일지만 보고도 이 사주가 비교적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면요. 23살밖에 안 됐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의 사주를 한번 딱 보자고요. 딱 봤는데 경금 옆에 그 신금이 겁재가 있어요. 이걸 딱 봐도 이게 아버지 자리인데 일단은 바로 옆에 겁재가 있다는 게 별로 안 좋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해월에 태어난 경금이 임목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구성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해월이라는 것은 신유, 술, 해, 자축 이렇게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초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초겨울이라고 그러니까 추울 때잖아요. 초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결실을 나타내요. 결실. 그러니까 무슨 과일이라든가 그 여름에 이제 햇빛을 잘 받고 이제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런 걸 나타내는데 이 추울 때 이 계절하고 이 경금하고는 구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금이 인목을 깔고 있어요. 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계절로 따지면은 그 봄을 나타내는데 이 경금하고 당연히 그 구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를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월지도 구성이 안 맞고 일지도 구성이 안 맞는구나. 그러면 이 사주는 좀 별로 좋은 사주라고는 보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한눈에 딱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해수를 보면은요, 지장간이 인간문데 갑경충으로 깨져요. 그리고 임목은 갑병문데 이것도 갑경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에서 전부 다 충국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태어나서 5개월 되던 해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상한 예방주사를 맞아갖고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 뉴스에 그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뭐 예방주사에 감염이 돼가지고 뭐 병에 걸렸다느니 뭐 이런 뉴스가 가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경우인데 이 갓난아기가 이 상한 예방주사를 맞아갖고 수술을 아주 크게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크게 했답니다. 그리고 집안이 휘청일 정도로 그 돈도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운이 정말 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어릴 때 운은 어떻게 보냐면은요. 소운이라 그래가지고 이 월주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어릴 때 운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수가 9부터 시작되니까 태어나서 1살서부터 8살까지는 이 월주로 보는 거예요. 그 운을 갖다가. 근데 이게 겁재운이 들어오잖아요. 경금에 있어서 신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겁재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강할 때 있잖아요. 신강할 때 경금에 있어서 신금은 충국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셨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초중학교 시절에 그 왕따도 당하고 뭐 우울하게 보내고 그러셨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좀 좋아졌다 그래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좀 좋아졌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한의대를 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 이제 마치고, 그때부터 계속 그 수능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공부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작년인가 그 상담을 받았으니까 그 올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더라도 이 월지와 일지가 구성이 안 좋으면 고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일이 잘못되든가 고생을 하든가 무슨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존재감이 없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잘 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금을 한번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 이 신금의 경우에는요, 이 신금의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 신금이 딱 일간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언제 태어난 신금인지를 보셔야 돼요. 언제 태어난 신금이냐. 왜냐하면, 이 신금이라는 것은 씨를 나타냅니다. 과일의 씨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경금이 열매고 이 신금은 씨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씨라는 것은요. 봄에 뿌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에 수확하는 경우가 있고 가을에 뿌려서 봄에 수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6월달에 이제 이 씨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럼 이때 씨를 뿌려가지고 봄에 그 수확하는 경우가 있고 이 묘월쯤에 씨를 뿌려가지고 6월에 수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언제 태어난 몇 월달에 태어난 신금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양권이냐 음권이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일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 이게
몇 월 달에 태어난 신금이냐 그거부터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인월에 태어난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월에 태어난 신금이라는 얘기는 음권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해수를 깔고 있어요. 같은 음권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금인데 6월에 태어난 신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음권인데 지지에 깔고 있는 것은 양권이에요. 미토예요. 그러니까 구성이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인월에 태어난 신금이 해수를 깔고 있으니까 그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이모작을 하니까 뭐 봄에 뿌렸다가 가을에 걷는 씨일 수도 있고 가을에 뿌렸다가 봄에 걷는 씨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음권이 될 수도 있고 양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몇 월에 태어났느냐는 상관이 없는데 지지에 뭘 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인월에 태어난 신금이니까 음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음권인 해수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구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지지에서 이렇게 사해충으로 깨지고 인신충으로 깨지고 이것은 안 좋습니다. 다 깨지니까 이 사주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네 개만 봤을 때에는 이쪽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6월에 태어난 신금이니까 음권에 해당이 되는데 미토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미토가 지장간이 기을정이에요. 그러니까 을신충으로 깨져요. 이분은 양쪽에 또 천간에 을목이 있어갖고요. 을신충으로 사정없이 깨집니다. 안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6월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분처럼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을신충으로 안 깨지죠.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이 6월에 태어난 게 아니라 만약에 4월에 태어났다.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그 신금이 그 양권에 해당이 되니까 신금이지만 경금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을신충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음권에 해당되는 6월에 태어났으니까 을신충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 정신질환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그 충국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딱 보고 이 월지는 보지 않은 채 이것만 딱 보고 아 양쪽으로 다 을신충으로 깨지네. 이 사주는 이 사람은 뭐 정상이 아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사주를 한번 봤는데 여자분의 사주였는데 그분이 그 20대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4월에 태어난 신금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을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건강이 얼마나 그 좋으신 분이냐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20대 그 여성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그 여자가 그 참하고 그 정신건강이 그 좋은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게 이제 양쪽에 을목이 있고 이 신금이 있었거든요. 일간이. 이것만 보고 아 을신충으로 양쪽에서 깨지네요. 이런 얘기하면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여자들 보고 뭐 정신질환을 앓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금은 몇 월에 태어난 신금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수를 한번 볼까요? 임수도 제가 그 좋은 예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이렇게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이분이 자월에 태어난 임수예요. 자월에 태어난 임수는 구성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지에 오화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지는 비교적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일지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월지와 일지 간에 이렇게 좌우충으로 충국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차라리 월지하고 연지가 이제 충국을 받으면 괜찮은데, 지지에서 충국이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월지하고 일지가 충국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이분처럼 이렇게 좌우충일 경우에는 이게 도화충이거든요. 그러면 그 배우자와의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이성 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섹스 같은 걸 하더라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성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성병에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성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좌우충이 이제 일지에서 좌우충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몸 놀리는 것을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자기 몸 놀리는 걸 이제 잘못해가지고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깔고 있는 오화가 이제 재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궁이 깨진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도 이제 이게 배우자궁이니까 배우자가 다 깨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쪽 분 같은 경우에는 진월에 태어난 임수거든요. 구성이 안 맞죠. 진월에 태어난 임수는 구성이 안 맞습니다. 진이라는 게 이제 봄을 나타내잖아요. 봄을 나타내는데 이 임수라는 것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뿌리를 감싸고 있는 그 물을 말하니까 구성이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 지장간이 이제 을계문인데요. 이 임수하고 계수 사이에 겁재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임수가 평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직장을 나타내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진진자형이거든요. 이게 나란히 있는 것은 특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자형이라고 하는데요. 나란히 있는 것은 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자형이 시지하고 일지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식복이 없다 그랬는데, 일지하고 월지에 이렇게 같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 복이 없다고 봐야겠죠. 자형은 그래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43세 여성인데요. 이분을 봐도 구성이 상당히 안 좋죠? 신월에 태어난 임수가 오화를 깔고 있어요. 두 개가 다 안 좋아요. 신월이면은 가을을 나타내는데 이 임수라는 것은 땅속에 들어있는 그 물을 말한다니까요. 이건 양권이고 이건 음권이에요. 지지에 깔려있는 건 양권이고 이건 음권입니다. 그러면은 신월에 깔려있는 이 지장간을 보면은요. 지장간이 경인무거든요. 지장간이 경인무예요. 경인무고, 그리고 오화는 지장간이 기을정입니다. 병기정입니다. 병기정.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오화 같은 경우는 병임충으로 깨지죠. 깨지고 이 신금하고 오화가 전부 양권이고 이 임수는 음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임수가 3개가 있고 여기 자수가 하나 있습니다. 비경겁재가 많다는 얘기죠. 비경겁재가 많다는 것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비견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 4개가 되는데 그럼 비견이 겁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비견도 너무 많으면 겁재처럼 나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하셨냐면요. 유아 시절부터 꾸준히 형제 및 동네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도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환경이 안 좋았다고 할 수가 있죠. 동네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면 그걸 알고서 이제 형제들이 알고서 막
받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형제를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그 30대 초반에 그 회사 생활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게 회사가 뭐 부도나고 뭐 그래갖고 그 30대 초반에 신용불량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 20대 연상인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50대 초반인 남성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 3명을 낳아요. 3명을 낳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결혼했으니까 43살이니까 43살이니까 20년간이 아니라 13년간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13년간 생활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떤 식으로 줬냐면요. 공과금이 밀리면 한꺼번에 내주고, 그리고 제사를 아주 중요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제사를 할 때가 되면 제사 비용은 주는데, 그 외에 생활비 면목으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하층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언제 상담을 했냐면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이분도 그 상담 당시에 그 이혼을 이제 고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 지금 월지 월지하고 일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강조를 하려고 이런 예를 드는데 이 월지하고 일지가 구성이 안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고 그렇게 그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4월에 태어난 개수가 묘목을 깔고 있어요. 구성이 아주 좋죠. 4월에 태어난 개수가 묘목을 깔고 있습니다. 같은 양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인월에 태어난 개수가 해수를 깔고 있어요. 구성이 안 좋죠. 이 인목을 보면 인목이라는 것은 그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 인목은 이 개수와 그 그나마 같은 그 은권 중에서는 비교적 낫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은권에 있는 것보다는 인목이 개수와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 같은 경우는요, 그 개수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개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나타내고 이 해수라는 것은 땅 밑에서 그 나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겁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해 일주 같은 경우는 겁제 관계에는 있지만 그래도 그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그 지하수라도 파야 되니까 이 개수와 해수는 겁제의 그 영향력이 비교적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개수를 예로 들었을 때 개일간을 봤을 때 이 인월에 태어난 개수가 해수를 깔고 있다. 구성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화하면은 이제 여름 더울 때를 말하는데 그때 비가 내려요. 그러면은 자라나는 그 나무가 자라나는 새싹이 좋은 거죠.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니까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또 누구냐면은 3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이분을 보면 자월에 태어난 개수가 유금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안 좋죠. 자월이라는 것은 추울 때를 말하잖아요. 추울 때를 말하는데 개수는 그 뭐 여름이나 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비만 계속 내리면 그게 구성이 안 맞죠. 그런데 유금을 깔고 있습니다. 이 유금이라는 것은 가을, 결실, 열매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것도 구성이 안 맞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월지도 그렇고 월지하고 일지는
음권이고 이 일간은 양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잘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분이 그 장애인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소아마비를 앓으셨고 아버지는 총각 때 한 손이 절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 그 장애자인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그 대학교를 갔다가 신학대학을 이제 갔거든요. 신학대학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그 마음을 못 잡고 이렇게 방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3살 때는 남자를 사귀면서 이제 학교도 중퇴하고,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3년 동안 사귄 남자는 구치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1년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3명을 사귀었고, 그때 이제 그 뭐 노래방 도우미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한창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가장 예뻤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래갖고 그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을 만나갖고 아기 낳고 현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수기운이 강하죠? 수기운이 강하고 금하고 수기운이 강하니까 그 금하고 수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분을 이제 보더라도 이제 그 그렇게 좋은 그 지금까지는 아직 젊으셨지만 지금까지 사는 그 과정이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태어났을 때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대학교 생활을 뭐 멋있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그 남자를 사귀어도 뭐 남자가 그렇게 그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뭐 3년이나 사귄 남자가 뭐 구치소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노래방 도우미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데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자체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삶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사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분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월지와 일지가 전부 다 구성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그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월지와 일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언제 태어난 일간이 무엇을 깔고 있나 이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이 사주가 오행의 구성이 어떤가 충국이 많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대운의 흐름은 좋은가 이런 것도 물론 보지만 언제 태어나갖고 언제 태어난 일간이 무엇을 깔고 있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권 양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일지가 좋든 월지가 좋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개가 다 좋으면 말할 것도 없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라도 좋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나쁘다. 그러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주를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고 일지와 월지가 다 나쁘다 그래서 뭐 좌절하거나 괴로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또 대운의 흐름이 어떠냐 뭐 이런 걸로 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 사주가 그 얼마나 나쁜지 이제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을 이제 마음을 이제 다지시고 그러면서 살게 되면은 이 사주를 몰랐을 때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4번째 시간이었죠? 고급 강좌 14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좀 길게 잡았어요. 언제 태어난 일간이 무엇을 깔고 있나. 이렇게 잡았는데요. 긴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